반갑습니다 프렌즈 여러분, 저는 A10T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종은 K5 모델이고요. 특히 K5 모델 중에 트렌드 위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시죠. 2019년 12월 12일 드디어 3세대 K5가 출시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고요. 실구매로 이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개소세 부분이 일부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내년 되면 차량 가격이 50만원씩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선택을 빨리 하다 보니 이런 옵션 갑질을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트렌디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 부분이 차이가 되게 많이 커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시그니처 모델인데 이 옵션, 스타일 옵션을 집어넣지 않으면 저 턴 시그널이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하단 부분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하단은 그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뒷부분이 또 아주 압권입니다. 어떤 전시장을 가셔도 전시되어 있는 차 대부분 LED 켜게 되면 뒤에 이렇게 점선 타입의 LED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옵션이 스타일 옵션을 넣었으면 이 옵션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트렌디를 전시해 놓는 전시장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다 시그니처 아니면 노블레스 모델을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트렌디 모델만 요 턴 시그널이 빠지게 돼 있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450만원짜리 거의 2,400만원짜리 차가 벌브 타입의 꼬마 전구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런 트레이드 마크로 볼 수 있는 점선 타입의 LED는 절대 트렌디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외관에서 차이를 이렇게 많이 뒀다는 거는 거의 강매 수준의 옵션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필요 없는 옵션을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17인치 휠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18인치 휠로 강제로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휠은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좀 줘야 되거든요. 와,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죠. 여기서 끝나면 기아 자동차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10.25인치 유보내비입니다. 유보내비는 트렌디만 165만원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델들은 90만원 추가하셔야지만 10.25인치짜리 내비게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돈을 내서 저 옵션을 넣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넣어도 안 들어가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바로 12.3인치짜리 클러스터는 트렌디하고 프레스티지는 절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에 나왔던 슈퍼비전 클러스터, 이름도 거창한 슈퍼비전 클러스터에 4.2인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유보 내비게이션은 165만원 트렌디 기준으로 추가를 하셔야지만 장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프레스티지는 8인치짜리 그나마 볼만하죠. 트렌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나의 강도! 자, 이제 여러분도 이해를 하셨겠죠? 왜 어느 전시장을 가셔도 노블레스 모델이나 시그니처 모델만 전시가 돼 있는지 여러분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게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트렌디 2,450만, 70만원 정도 되겠네요. 하여간 2,400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고객분들 대부분 기아 자동차의 지지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K3 너무나도 잘 나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어떻게 보면 기아 자동차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층들이 좀 이탈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현대자동차를 조금 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 초이스 이런 모델, 기본 모델도 플래티넘 옵션 추가하시면 90만원이에요. 가격이 똑같아요. 추가를 하면 클러스터도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12.3인치짜리를 제공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외관은 어떻게 보면 20, 30대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외관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디자인은 우드를 좀 많이 썼어요. 약간 중후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옵션, 더 비싼 옵션, 시그니처나 아니면 노블레스 모델, 약간 연령이 있는 고객층들을 겨냥해서 우드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니네들 너무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지 그랜저 실내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더 뉴 그랜저 캘리그래피 모델이고요. 어디를 보시더라도 우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연령대가 높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드 사용을 안 했고요. 거의 메탈 부분하고 가죽을 좀 많이 덧댔거든요. 수입차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형성을 했는데, 야, 이 우드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좀 이상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검정 시트하고 이것도 옵션, 스타일 옵션을 집어넣지 않으면 새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브라운 시트를 또 선택을 할 수 없게끔 옵션을 또 막아놨어요. 왜 이렇게 필요한 옵션을 선택할 수 없게끔 해놓고 고객의 선택지를 막아놓고 고객이 원하지 않는 옵션을 강매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정말 공정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옵션 추가인지 저는 기아 자동차에게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옵션 빨리 삭제해줬으면 좋겠고요. 워크 시트 정말 편안한 옵션 중에 하나고, 릴렉스 컴포트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K5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릴렉스 컴포트 뒤로 하게 되면 뒷좌석 그냥 뭐 공간이 없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주먹이 4개 정도 들어가는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릴렉스 컴포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K5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관은 그렇다고 치지만 실내 부분에서 뭐 12.3인치 클러스터라던가 또는 이전 유보 내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기아 자동차가 좀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굳이 이걸 건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그랜저는 캘리그래피 모델로 보여드리지만 기본 프리미엄 모델에서 프리미엄 모델에 플래티넘 90만원만 추가하셔도 이 옵션 다 들어가요. 내비게이션하고 12.3인치 클러스터가 다 들어가거든요. 기아 자동차는 트렌디 모델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12.3인치는 절대 사용이 안 되고요. 유보 옵션 165만원 추가하셔야지만 10.25인치짜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되게 불합리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내 부분 우드 들어간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열받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어디 보셔도 그랜저에서 우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우드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연령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그랜저는 메탈이나 가죽을 사용해서 좀 수입차의 트렌드를 좀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K5 외관 디자인 너무 멋있죠. 수입차 마크 달아도 수입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옵션의 미스, 소재의 미스가 좀 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K5에 대안이 있다면 그랜저라던가 조금 다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시그니처 3,200만원, 그 다음에 노블레스 모델 2,900만원 후반대죠. 거의 3,000만원대 형성이 돼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옵션 조금만 추가하시면 뭐 엔트리급 수입차도 구매할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고요. 3,000만원 넘어가면 저는 그랜저도 한번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K5하고 그랜저하고 예전에는 가격차가 좀 많이 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3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갭이면 그랜저하고 좀 간섭을 좀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노리고 기아 자동차에서 이런 실내 전략을 좀 쓴 게 아닌가, 옵션 전략을 쓴 게 아닌가, 고객 포지셔닝을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랜저 실내 공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버튼도 상당히 좀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디자인 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한 건데, K5 좀 돌출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플래티넘 옵션만 집어넣어도 12.3인치짜리 클러스터가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수입차하고 좀 동등하죠. 이런 옵션을 기본적으로 엔트리 모델부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트렌디 고객 이렇게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아 자동차 좀 경종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트렌디를 구매하는 고객층이 곧 기아 자동차의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절대 기아 자동차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00만원이 넘는 K5만 전시하지 말고요. 정말 트렌디 고객을 위한다면 기아 자동차는 필히 비트 360 매장에 트렌디 모델도 전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신이 없겠죠. 이렇게 LED 타입으로 돼 있는 멋있는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브 타입이 뭡니까? 거의 벌브 타입, 앞뒤 벌브 타입이 들어간 이런 모델을 전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프렌즈 분들은 어떤 영상을 보셔도 트렌디 모델은 거의 보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아자동차 전시장을 3군데 4군데를 가봤지만 트렌디가 전시되어 있는 그런 매장은 전혀 없고요. 모두 이런 노블레스 모델이나 아니면 시그니처 모델 되게 상위 3천만원이 넘는 K5만 전시가 돼 있거든요. 정말 고객층의 선택권을 좀 뺏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트렌디도 분명히 고객입니다. 물론 기아자동차가 전략적으로 더 높은 모델을 팔고 싶은 건 맞겠죠. 많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K5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델은 상위 옵션을 선택하는 차가 아니다. 평범한 그냥 중간 프레스티지라던가 아니면 그 밑에 엔트리급이라던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델이지, 기아자동차가 원하는 시그니처나 노블레스, 제가 예전 기억으로 보면 아주 풀옵션 들어간 차는 K5에서 그렇게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진 않거든요.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옵션 패키지를 이런 식으로 묶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관 패키지에 익스테리어 LED 패키지나 이런 식으로 묶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휠은 휠대로 나눠서 묶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17인짜리 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관 디자인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18인치, 19인치짜리 휠을 강제로 어떻게 보면 강매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휠 사이즈로 이렇게 묶으면 정말 안 됩니다. 기아자동차 이거 진짜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이거는 기아자동차의 고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곧 고쳐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